오늘은 오랜만에 온 만큼 그 광고주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방향성을 많이 잃으실 것 같은 브랜드 광고 관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 광고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브랜드 광고와 퍼포먼스 광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퍼포먼스 광고는 뭐 클릭과 구매, 뭐 전환 구매, 보통 구매를 많이 중점으로 두시고 광고를 집행하시는데, 이제 브랜드 광고는 저희의 브랜드를 알리거나 이제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 브랜딩 광고 하면은 좀 편견? 아닌 편견이 좀 있잖아요. 네. 좀 예산이 많으면 브랜딩이 된다? 라는 말들이 좀 있는데 절대로 그게 뭐 100% 맞다고 말씀 못 드리고, 이 브랜딩 광고에서는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전략이나 메시지, 매체의 조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는 저희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브랜드 광고에서 중요한 것. 네. 첫 번째로는 우선 브랜드 광고에서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퍼널에 따른 전략 설계,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실무에서 쓰이는 매체별 활용법하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광고에 적합한 채널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뒤에도 저희가 실무에서 직접 브랜딩 광고를 해보면서 느낀 이런 뭐 노하우들이나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뒤에까지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저는 브랜드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브랜드가 누군지를 먼저 소비자에게 정의를 하고 해야만 광고도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말이 메시지지 쉽게 말하면 약간 브랜드의 추구미?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브랜드 광고를 진행했을 때 뭐 슬로건이나 철학, 뭐 가치관 이런들을 기준을 딱 명확하게 정하시고 하시는 것이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약간 저희 평상시에도 뭔가 생각해보면은 뭐 결혼식장 갈 때 하객룩을 입는다든지 뭔가 이런 톤앤 매너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를 처음에 뭐 초기에 하시는 이제 대표님께서도 저희 브랜드를 어떻게 약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만약에 뭐 뷰티 브랜드인데 스킨케어 브랜드다. 네. 근데 뭐 죄송해요. 오늘 제가 말이 비건 제품들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은 뭐 되게 초록초록하거나 뭐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비건 쪽에 뷰티를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서도 제가 소재를 드리면은 너무 막 비건이라고 너무 약간 후킹성 없게 만들면 사실 그것도 사람들 눈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운데를 중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광고에 중요한 게 메시지 다음들 뭐냐면 바로 감정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이 감정. 네. 저희가 브랜드 광고를 하려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그게 뭐 구매까지 이어지게끔 만드는 게 가장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에 기억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광고는 사실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감정 전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된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매체를 한 3개 정도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그 3개에서 다 다른 메시지를 한다면 소비자들은 근데 이게 같은 브랜드가 맞나? 라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저희 한 메시지와 그래서 이런 감정을 좀 소비자들과 연결을 시켜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반복과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정현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너무 똑같은 메시지로 하게 되면 또 달라고, 너무 다른 걸로 하면은 이게 이 브랜드인지 저희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과 반복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만약에 브랜드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 근데 당장에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브랜드 광고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브랜드가 좀 브랜딩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좀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그의 그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약에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브랜드 광고보다는 퍼포먼스 광고가 중요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브랜드 광고는 초반에 시작하는 게 맞긴 한데 좀 투자가 많이 되어 있거나 또 좀 광고 예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브랜딩을 먼저 시작하시거든요. 뭐 일반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브랜딩 광고를 먼저 시작하진 않습니다. 맞아.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퍼포먼스 할 때, 그 광고 할 때도 그렇고 사실 모든 광고에서는 퍼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퍼널 따라서 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선 퍼널은 그 소비자들이 구매까지 다다르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먼저 인지, 그리고 뭐 관심, 뭐 여기에서 뭐 검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구매, 뭐 이게 이제 뭐 리타게팅이나 재구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퍼널별로 그 목적과 주요 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인지 단계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 브랜드를 알리기가 가장 되겠죠. 네.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의 목적은 브랜드를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매체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 같은 광고, 그리고 GFA로 좀 이렇게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좀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의 매체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메타, GFA, 메타. 네. 어떤 걸 사시죠? 이 세 개요. 세 개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인지 단계에서는 뭐 유튜브, GFA, 메타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 배너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특히 진짜 보여지는 배너 광고를 가장 먼저 맞아요. 집행을 하십니다. 저희도 마케터이자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많이 접하게 된 애들이 그 뭔가 필요했을 때 딱 떠오르는 브랜드 되기 때문에 우선 노출을 가장 많이 시키는 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심 단계죠. 관심 검색 단계. 이때의 목적은 그 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알렸다면 관심에서는 관심을 끌고 저희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관심 단계의 매체에서는 뭐 블로그나 릴스, 쇼츠 등인데 뭐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릴스, 쇼츠는 유튜브나 메타도 가능한데 보통 관심 단계랑 이런 구매 단계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게 이게 관심 단계에서 거의 검색 광고로 검색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진짜 무슨 한 번 더 이렇게 스쳐가는 것처럼 릴스 쇼츠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심 단계는 솔직히 매체는 좀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요. 네이버랑 유튜브 그리고 저희가 막 궁금하면은 네이버에 쳐보거나 막 후기가 궁금하다면은 막 유튜브에 쳐보잖아요. 그럴 때 나와야 사람들이 그 관심을 이어서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 단계에서는 매체를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3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환 단계, 구매 단계죠. 구매 단계에서 목적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색 광고나 쇼핑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딱 누르자마자 구매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체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구매 단계에서는 특히 이런 리뷰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네이버 블로그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 단계랑 구매 단계는 진짜 뭐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뭐 관심이 생기자마자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관심이 생겼다가 뭐 지나가다 한번 또 저희 광고를 봤을 때 바로 또 구매 단계에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재구매나 리타겟팅 단계인데요. 이때는 목적이 저희가 유지 또는 이렇게 저희 브랜드의 팬덤 생성 커뮤니티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주요 매체로는 좀 꾸준히 우리의 브랜드를 좀 노출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막 광고의 필요도가 좀 적은 저는 카카오 채널이나 뭐 뉴스레터 같은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재구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구매 주기가 긴 상품들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뷰티 제품이나 뭐 생활용품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 재구매는 솔직히 계속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식품업종은 요즘 인스타에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인스타를 정말 열심히 구축하려고 하시는 제 광고주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구매는 좀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구업종은 솔직히 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뭐 중요하지만 그런 구매 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는 단계별로 다르게 설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뚝뚝뚝 끊기게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과 구매 그리고 재구매, 인지 이런 애들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걸 추천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노하우나 네. 이런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체 저희가 지금 좀 간단히 짚어서 넘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가 한 개씩 다시 짚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형이 좀 많잖아요. 뭐 배너도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감정이나 뭐 스토리, 전략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브랜딩과 퍼포먼스, 그러니까 즉 전환이 혼합이 가능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엔 첫 5초 안에는 브랜드 노출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실 영상이 길어지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안에 브랜딩의 목적이라면은 그 딱 첫 5초 안에 브랜드를 노출하고 그런 부분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저는 검색 광고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브랜딩이 중요한 게 꼭 EC 업종뿐만 아니라 뭐 DB 업종에서도 저희가 DB를 좀 많이 모으려면은 이런 검색 광고도 솔직히 구글에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검색 광고에는 그 일치 검색, 확장 검색, 동접 검색 이렇게 해서 3가지 검색이 있는데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구글은 꼭 활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글에서 키워드를 하나 등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확장, 동접 이렇게도 확장이 돼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들을 구글 검색 광고에서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B 업종 같은 이런 창업 브랜드나 이런 데는 브랜딩에서도 구글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B 업종 브랜딩에 적합 브랜딩에 추천. 그 다음은 사실 요즘 뭐 브랜딩이니 뭐 퍼포먼스 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가 메타인데요. 그래서 다음은 메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도 그 유튜브랑 마찬가지로 약간 동영상 광고, 이렇게 이미지형 광고가 굉장히 사람들의 구매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거나 뭐 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나 감정 기반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지 사용이 저희 요즘 그 카탈로그 광고도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근데 제가 요즘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상품들이 스토리 지면에 한 막 8개씩 이렇게 맞아요. 뜨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하나 있네? 그러면 또 그 브랜드를 들어가서 보게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리타겟팅이 당해서 계속 그 브랜드를 제가 인스타 팔로우까지 했거든요. 그 광고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메타 같은 데에서 카탈로그도 한번 의류업종이시라면 맞아요. 그 뷰티도 카탈로그 진짜 요즘 많이 네,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희가 소재 만든 거는 예를 들어서 A 제품인데 카탈로그에서는 막 B 제품으로 막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더 다른 것도 그 노출시킬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메타는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뭐 저희 쪽으로 질문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뭐 브랜딩 어떻게 처음에 어떤 매체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메타이기 때문에 막 요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광고주분들께서 메타는 좀 어린 층 애들이 좀 많이 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제가 돌리고 있는 그 메타 보면은 뷰티 쪽인데 불구하고 그 구매하시거나 뭐 링크를 클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연령층에 관련해서는 메타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진짜 한번 광고를 집계하고 데이터를 봐야 아는 맞아요. 게 연령대가 우리는 진짜 10대만 팔릴 것 같다, 뭐 20대만 팔릴 것 같다 하더라도 뭐 30대 남성한테 갑자기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브랜딩이 광고가 좀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노출은 오히려 그 브랜딩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를 보시고 이 소재가 조금 광고 필요가 좀 높네 하신 거는 좀 과감하게 오프시키시고 뭐 새로운 소재나 아니면 타겟을 만약에 좀 좁혀놨다 하시면 좀 넌타겟을 풀어봐서 좀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노출시키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도 되게 탄력적으로 소재를 온오프 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성과가 그래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실제로 제가 메타에서 계속 제 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소비자를 보지 않고 마케터를 보니까 피로도가 못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비자였으면은 피로도 장난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여기서 메타 같은 경우도 랜딩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브랜드 검색으로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가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랜딩 페이지가 너무 좀 좀 다른 데로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전환이나 브랜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가 브랜드 검색 연결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검색으로 연결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 검색 광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매체로는 검색 광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그 브랜드 브랜드 광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전환 유도에 최적화되어 있고 브랜딩 후 이제 그 유입된 고객 잡아낸 퍼널 중에 가장 마지막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저희 네이버도 뭐 쳤을 때 저희 업체가 위에다 상단에 이렇게 큰 지면 되어 있으면 장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메타에서 랜딩 페이지를 그 연결하실 거다 하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도 그 자사명의 쿼리량이 너무 적으면은 솔직히 하나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메타를 먼저 하고 그냥 네이버 파워랭크나 쇼핑 검색에서 조금 옷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브랜드가 조금 뭐 올라갔다. 한 3년 차? 5년 차? 이렇게 됐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는 조금 클릭률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매체에서 좀 기초를 다져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사명 브랜드 검색 광고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앞에 있는 뭐 인지 단계나 이런 데에서 저 좀 탄탄히 쌓아 올려가지고 네. 저희 브랜드의 퀄리량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이버 블로그. 사실 블로거가 저희가 그 관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컨텐츠 채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인지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브랜드도 있네? 이런 거 파네? 라고 했을 때 검색까지 이어진다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블로그에서 상세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실제 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게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퍼널이기 때문에 블로그에서는 좀 상세 정보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뭐 고관여나 설명이 필요한 브랜드에서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영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광고 목적으로 약간 뭐 기자단, 체험단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자단, 체험단 이런 자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소비자들이 구매에 다다르기까지 또 이런 후기 같은 걸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자단, 체험단, 뭐 인플루언서 활용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 블로그 제목에 자사명을 넣지 않고 만약에 매트리스를 파는 업종이다. 근데 막 이런 리뷰를 좀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사명에 대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면 저는 제목에다가 뭐 신혼부부 매트리스 추천 그냥 이렇게만 해서 블로그를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신혼부부 매트리스 추천? 하면 사람들이 한번 눌러보면은 어디 브랜드가 좋았구나 라는 식으로 블로그 제목에 일반 키워드만 넣는다. 맞아요. 검색했을 때 잘 걸리는 거를 잘 선정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딩에 대해서는 자사명을 넣어도 되긴 하지만 뭔가 이건 약간 저는 일반 키워드만 넣어서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궁금증 유발. 그래서 기자단, 체험단, 인플루언서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드림. 일단 기자단은 저희가 상품을 보내지 않고 그냥 원고료만 보내드리고 그 글을 올려드리는 건데 만약에 한 100만 원짜리 상품인데 이걸 블로그 체험 글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 100만 원짜리 상품을 많은 분들께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만 제공을 해드리고 글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 제공. 기자단은 보통 저희가 원고랑 이미지랑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고 다 그냥 보내드려요. 그 블로거분한테. 그래서 그 상태로 올려주시는 거고 체험단은 진짜 큰 가이드만 있어요. 뭐 이 성분 뭐 강조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 부분 강조해주세요 하면서 상품을 꼭 보내드리거든요. 상품 제공. 그래서 아마 얘는 원고는 따로 작성을 하지 않고 블로거분이 직접 쓰시고 후기를 쓰시는 거죠? 맞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진짜 요즘 너무 많이 활용하시는 바이럴인데 진짜 인플루언서는 단가가 조금 비싸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저희 상품을 광고를 붙여서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 바이럴 섭외를 해서 광고를 한다. 광고를 붙여서 광고. 네. 저는 제가 소비자였을 때 그 블로그 보잖아요. 누가 인플루언서 같은 사진 이런 걸 저는 안 눌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샀겠지라고 하고 넘어가서 저는 약간 기자단하고 체험단 쪽에서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정보성으로. 맞아요. 기자단 체험단이 진짜 정보성으로 뭔가 스며들게 하는 그런 블로그 리뷰 글이 좋은데 이런 인플루언서가 또 파급력이 되게 좋아서 맞아요. 인플루언서의 팬들이나 뭐 이거 뭔가 내가 눈여겨보던 상품인데 이 인플루언서가 이거 갑자기 광고하네? 진짜 좋은가 보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예산이 조금 넉넉하시다면은 전 인플루언서도 한번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재구매 관련돼서 리타게팅 네. 볼까요? 키보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리타게팅은 사실 저는 배너 광고나 메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배너 광고 죄송해요. 메타. 네. 왜냐면은 저희가 메타에도 그 타겟 할 수 있잖아요. 구매 후 뭐 80일, 장바구니 담은 거 80일 해가지고 리타게팅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전 방문자에게 좀 반복 노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환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장바구니 담아놓고 나가신 분들 뭐 그런 분들 다시 리타게팅해서 저희가 브랜드 경험을 다시 광고로 다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메타를 추천드립니다. 네. 배너 광고에서는 저는 GFA도 요즘 또 애드부스트라는 캠페인이 새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고주분이 그냥 GFA에서만 애드부스트랑 리타겟 캠페인을 동시에 같이 돌리고 있어요. 근데 애드부스트에서 잡히지 않고 뭔가 실 구매는 별로 없는데 장바구니 전환 많은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리타게팅 광고를 카탈로그 캠페인을 다시 좀 잠재 고객을 해서 새로 세팅을 했었는데 다시 전환율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어서 맞죠. 뭔가 리타게팅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 GFA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신규 고객에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저희 브랜드에 대한 그런 노출량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좀 더 전환이 좋겠죠? 네. 그리고 GFA에서는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던가 뭐 알림받기, 장바구니 뭐 그런 유사 타겟들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로 GFA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전략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추가 내용이 있다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여기가 브랜드 제가 칠까요? 네. 아까 앞서 이어서 조금 더 좀 세분화된 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그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한테는 조금 불리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단가가 비싼 편이고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매체에서 좀 브랜드 인지를 쌓으시고 나서 해보시는 게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높은 브랜드들은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 전환이 진짜 꾸준히 너무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인지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하는 시기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같이 집행하시면은 확실히 매출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실 경우만 브랜드 검색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파워링크 키워드 관련해서 같이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제품들이 많이 리뉴얼 되거나 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나오는 업종들은 이런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 주기적으로 뭐 프로모션 같은 배너를 계속 교체하면서 네, 더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연꽃 메밀 막국수님. 메타는 예산 3만 원이면 그 예산 3만 원이란 게 1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러신 것 같은데. 1예산 3만 원이면 근데 이게 1만 원씩 3개의 캠페인보다는 저는 1개의 캠페인에 우선 광고 세트를 3개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캠페인 단에서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예산으로 3만 원을 한번 해두시고 어떤 광고 세트에 그 어드밴티지를 해두시면은 성과가 좋은 쪽으로 예산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1개의 캠페인에 3개의 광고 세트를 만드셔서 그냥 이렇게 어떤 광고 세트에 가장 좋은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예산을 배분해 줄 수 있게끔 캠페인에 예산을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노출과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이신 거네요. 막국수집 광고하시는군요. 창업이실까요? 아니면은 정말 식당 홍보 쪽이실까요? 그러면 저는 굳이 광고 세트를 안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냥 1개의 캠페인에 예산이 막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1년? 네, 예산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1개의 캠페인에 그냥 1개의 광고 세트로 돌려보시고 아니면은 연령대별로 나눈 광고 세트거나 뭐 지역 타겟으로 해서 전 지역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 저렇게 예산 관련해서는 캠페인에 그냥 3만 원으로 묶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예산으로. 그 후에 이제 소재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 소재에 또 예산을 몰아주시는 게 더 노출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으로 하고 있으시다고요? 광고를 집행하신 지 1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 네네. 우선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다음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이제 좀 대중 한 달 진행해요. 네. 그럼 저 답변을 다 끝나고 그럴까요? 이어서 말씀 주실까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식당이 1년 됐고 광고는 한 달 진행 중이시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성과에 대한 그게 확실히 느껴지시는 건 크게 없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30일밖에 안 됐으면 3만 원을 10일에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한 달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100만 원을 10일에 사용하시는 10일에 하루 10만 원씩 우선 그렇게 한번 테스트도 진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초반에 광고주분들께 제안 드릴 때 우선은 좀 예산을 많이 몰아서 초반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고 어디서 효율이 좋았는지 확인 후에 그러고 예산을 조금 나눠서 광고 세트도 나누는 편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봐야 어떤 게 효과가 좋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어가 볼까요? 네. 유튜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영상 광고이기 때문에 감정 각인이 필수입니다. 감정이 감성 호소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브랜드가 추구하는 좀 방향성을 좀 적어둔 막 배너나 광고, 영상 광고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광고가 좀 리브랜딩 이런 거에서 고가 제품, 사회 메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브랜드의 좀 강력한 매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상품의 객단가가 높다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유튜브 광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유튜브를 막상 보는 분들은 모든 연령대가 보긴 하지만 진짜 많이 보시는 연령대는 또 따로 있어요.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50, 60대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맞아요.
지하철만 봐도 진짜 다 앉아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거의 쇼츠 같은 거 보잖아요. 그래서 좀 고가 제품이거나 타겟층이 좀 고령층이다 라고 하는 제품들은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유튜브 광고도 집행하시는 거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추천. 네, 그 다음은 메타 관련 소식일까요? 네. 메타도 제가 구글이랑 비슷하게 좀 이미지형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뭐 정보를 전달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좀 감정 기반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달.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스토리나 릴스에서도 광고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뭐 스타일 브랜딩의 강조.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체 중에 광고 중 하나가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메타에서 광고를 할 때 그냥 유튜브 마냥 브랜드를 보여주기보다는 브랜드를 좀 이렇게 숨기고 관련된 캠페인이나 소재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노출시키면서 아 이런 캠페인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좀 연결해서 브랜딩까지 연결되는 좀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메타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시다면은 저 같은 광고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브랜드를 내세운 매체가 아니라 그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상품이나 캠페인을 내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희 실무적으로 한번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럼 메타에서 파트너십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하면은 브랜딩에 전 확실히 효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막 인스타에서 뭐 썰 같은 거 올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페이지나 그런 분들이랑 같은 파트너십 광고도 진행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뭐 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저희 브랜드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광고도 같이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관심사 약간 웹툰 같은 거 그리시는 계정이 있으신데 그거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수영을 한다면은 수영 관련된 인스타 웹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자연스럽게 샴푸를 너무 광고하시는 거여서 맞아요. 너무 사고 싶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타겟 자체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하면서 겪었던 뭔가 고질적인 병들 뭐 머릿결이 좀 푸석푸석해진다. 그래서 향 좋고 머릿결 좋아지는 샴푸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고를 녹일 수 있어서 저는 파트너십 광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GFA 넘어갈까요? 네. GFA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유사 타겟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 유사 타겟뿐만 아니라 키워드 타겟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구 업종인데 뭐 어린이 의자, 어린이 책상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타겟도 가능을 해서 그런 키워드 검색한 사람들한테 저희 배너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반에 리타겟뿐만 아니라 인지도 쌓는 방면에서도 GFA가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GFA는 다들 뭐 배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꼭 아마 애드부스트도 요즘 성과가 잘 나오고 있어서 아마 애드부스트도 좀 한 7일, 14일 이렇게 테스트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브랜딩, 광고에서 중요한 것, 전략과 매체에 따른 브랜딩 광고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핵심부터 매체별 전략 그리고 실전 활용하면 좋은 전략까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광고는 결국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중요한 건 우리 브랜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재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느 매체에 어떻게 풀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게 좀 브랜드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브랜딩 광고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뭐 매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전환이 안 나오신다던가 하시면 저희 위에 있는 여기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